주제가 융합적으로 사고하라라는 주제이고요. 저는 이제 동양학과 명리학을 담당하는 교수로 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포문을 열까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그간 이제 저희 학과에 동양학과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많은 특강을 했겠죠. 물론 뭐 학교 강의 수업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중에 저는 명리과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미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미래교육혁신센터 장의 입장으로 쓰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런 지위가 아니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꽤 많은 세월을 명리학이라는 것에 몰두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분야를 전달하는데 온 심신을 집중해서 살다가 지금 이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야 되는데 어떡할까? 차라리 피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팀원들이 저에게 이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뭔가 우리 원디대에 오신 학우님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데, 제가 협조를 안 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꽤 많은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에 이걸 띄웠는데요. 뭐 여기 동양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원디대 모든 뭐 17개 학과, 꽤 많은 학과에 여러분들이 여기 온 자리인데 저를 어떻게 보실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가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했고요. 제가 한 거의 20년 전 MBC, KBS 이런데 여러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별로 시청률이 높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 방송 작가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소개되기를 바라느냐.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보통 역술인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역술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역학자라고 소개하고, 아주 시장에서는 점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저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저는 오히려 나는 사주팔자를 읽는 사람입니다 라는 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융합적으로 사고하라가 오늘의 주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학문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점쟁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거가 굉장히 미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융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까. 그래서 먼저 사주팔자를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하나의 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학우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학문이 되었는가,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제가 왜 명리학이라는 것으로 융합을 하게 되었는지로 시작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인연에도 관심이 있고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에도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저의 실패, 저의 성공,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죽음이라거나 출생,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빠져들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이 자리에 오게 된 그런 학문가의 인연을 소개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양한 꿈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어떤 전공을 우리는 굉장히 다른 분야의 전공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만났죠.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셨는지, 심지어는 언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도 탈북인 출신도 있고요. 외국에서 또 이민자도 있고 그야말로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업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대학생 시절에 제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저의 커리어를 20년 이상 쌓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런 경제적 경험, 사회적 경험, 학문적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느 지역인지,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그런 또 개인적으로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다양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연은 3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먼저 미래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인학습, 그 다음에 학제간 융합이라는 3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에 어떻게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또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말하자면 원디대의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다시 교육 환경을 제공할까가 고민이고요. 그 고민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미래교육혁신센터장으로서 제가 학교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양학과라거나 뭐 예를 들면 한방학과라거나 뭐 요가 명상학 어느 한 학과의 제한적인 게 아니라요. 교육 환경 전체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어떻게 변신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인학습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학교만의 현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 교육 전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학제간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3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속한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 얘기도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개별 학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50이 넘어서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만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미래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뭐 미래교육이라고 그래서 뭐 AI라거나 요즘 얘기하는 뭐 챗GPT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는 대학이 어떻게 변신하려고 하고 있느냐가 주제입니다.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필요한 그런 학습 기회를 제공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혁신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이 분야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저에게 이 자리를 맡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긴 건데요. 어쩌면 저처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신선한 그런 인풋이 학교로서는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달에 교육부 장관 서한문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대학으로서는 여기에 맞게 처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초저출생에 의한 인구 감소가 우려된다. 그래서 뭐 인구 절벽이다.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 뭐
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 이런 멸종이란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0.78명의 출산율이더라고요.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라는 건데, 이거는 부부죠. 부부 중에 0.78명의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여기서 파급되는 현상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의 뭐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요.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어요. 일본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입니다. 경제 사회 구조가 지금 대변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슈가 디지털 대전환이죠. 지금 이 디지털 대전환에서 우리와 같은 사이버 대학, 온라인 대학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우리와 같은 이런 교육 환경이 일반화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의에 의해서 이 학교를 선택을 하셨고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온라인 대학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아래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원광 디지털 대학교와 같은 대학교는 대학교의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학교가 이렇게 변해간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이렇게 변해가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신하고 나는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우리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릇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릇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상자를 깨고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대학 교육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들이 변화하고 있는 내용은 전공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학과 출신이다,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뭐 요가 명상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한다, 나는 상담 심리학과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있다, 나는 사회복지학과에서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학과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 앞으로 점점 그런 벽을 허물 겁니다. 자격증은 자격증대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태스킹을 사회는 요구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전공이 자유전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학교라거나 한국 경제 사회 현장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산업체와 대학 기관이 서로 협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따가 또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고등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나는 대학을 졸업해서 디그리가 있지만, 학위가 있지만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나는 어떤 학과를 졸업해서 나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학위마다 있죠. 뭐 철학 박사, 박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사가 있지만 다시 대학으로 오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저희 학과,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입학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6월 대학 혁신 계획에 있는 내용은요, 평생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 20대에는 공부하고 30대에는 직장 생활하고 40대에는 뭐 하고, 이런 룰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다시 대학에 오고 50대에 다시 무엇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60대, 70대에도 다시 공부하러 오시는 현상들이 생기는 건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학부 간의 융합 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전공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실 거고요. 저도 학교에 제안한 것이, 예를 들면 저는 아무래도 동양학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동양학과와 한방의 어떤 전공이 융합을 해서 건강에 대한 음양오행으로 건강치유와 관련된 걸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웰리스 학과의 어떤 현장에 가는 것과 풍수학과와의 하이브리드 학습 기회, 아니면 현장 학습, 그 다음에 그런 특강들을 마련하자.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통 우리 공연학과들이 있죠. 전통 공연학과에서 하는 행사에 특수학, 뭐 요가 명상학과가 어떤 그 기여를 해서 행사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진행하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쩌면 지금 제가 이 학교나 이런 교수자라거나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만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학교는 공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발전은 학교의 발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너지라고 그러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협업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학교에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기회에 대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체나 연구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산업체는 그야말로 이것을 산업으로 우리 특성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로를 아주 실용적으로 제공하는 일과 관련된 거고, 또 혹은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왜 그렇게 맨날 경제 얘기만 하느냐, 나는 순수하게 공부를 위해서 왔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연구기관과의 순수한 협업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설계형 미래대학, 학교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가 설계하는 것에 인풋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에 학교가 협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이 되고요, 유연한 디지털 환경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지만 좀 더 오프라인 행사들에 대해서 공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의 일정 부분 아니면 점점 확대되도록 디지털 환경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AI나 챗 GPT나 이런 도움을 받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이터치를 할 겁니다. 학교나 교수자들은 하이터치라는 거는 고급 수준의 학생들과의 컨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온라인 대학에서 조금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구 변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디지털 대전환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사회 경제적인 변화, 세계화,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급격한 인구 변화와 관련돼서는 제가 한 일주일 이내에 통계청 자료를 조사를 한 건데요, 2000년도에 예를 들면 327만이 2040년도에는 거의 3분의 1이 가깝게 줄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게 학령 인구인데요, 대학교 인구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평생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인 학습자가 늘어날 거라는 게 우리의 현재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 교육 정책, 교육 시장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에 의해서 이제 진로가 과거에 그냥 대학교에 대략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보통 대학 입학하는 나이, 그다음에 졸업하는 나이, 남자라면 뭐 군대를 갔다 오는 나이, 그래서 여성이라면 23, 4세, 남성이라면 26, 7세에 취업을 하고, 그 취업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뭐 공무원이어야 되고 바라는 그런 직종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그 대학에서 그 취업을 해서 어떤 단계로 승진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정된 한 직장에서 평생을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에,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창업에 대한 열풍도 물론 그게 저도 우리 그 자녀들이 지금 그런 나이니까요. 저도 우리 아들 딸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눈으로 보기에는 위태로워 보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그만큼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지금 그런 현실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 융합
학과 간 구분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산업과 내가 공부한 것과 이제 융합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그게 제가 이따 오늘 강연 뒷부분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뭐 90도로 가십시오. 여기서 우회전하십시오. 여기서는 직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끊임없이 굴러왔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굴리고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저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터졌습니다. 유전이 터지듯이 어디선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고 그게 무엇이 될지 알 수가 저는 뭐 제가 사주명리라고 얘기했지만 팔자와 관련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해놨던 레시피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와서 그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일으킬 수가 있고 누군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자라는 그런 콜이 온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세계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K-팝, K-드라마, 뭐 크게 봐서는 K-컬처, K-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뭐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음식을 한다, 그럼 K-푸드가 되겠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원예를 한다, K-원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아마존의 한국산 이 괭이가 아주 호미가 유행했다라는 거. 세상이 이게 점점 어떤 분야에서는 하나가 돼가고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굉장한 많은 관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뭔가의 하나의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K4주라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요거는 불과 한 일주 전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요. 일본 히로시마 대학이 슈퍼 글로벌 대학으로 태어났다. 그게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 그 기업이 히로시마 대학 근처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뭐 삼성이 뭐 요즘 뭐라고 그러죠? 그 용인 클러스터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이 슈퍼 글로벌 대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했던 뭐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 대학이 어떻고 그런 랭킹도 지금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스카이 대학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으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물론 미네르바 대학은 꽤 오래됐는데 국경 없는 대학이라는 거, 융합전공, 이 미네르바 대학이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지금은 실패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저런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그런 그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저 아마존 유역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미미한 일들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올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서던 뉴햄프셔 대학에서는 온라인 교육, 평생교육대학 이런 걸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모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교육을 지향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인이죠. 제가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감히 나이를 함부로 추정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성인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인학습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학교는 성인학습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대학 시스템도.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학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도록 하라는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뭐 입시 자료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집중하지 않으면 주막 안산처럼 지나갔던 그런 자료일 수도 있고요. 제가 항상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무엇이 하나 꽂혀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길 가다가 다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흔했던 자료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의 여성대 남성의 입학 비율입니다. 여성분들이 더 교육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대학 학위를 가지신 분이 4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학위를 위해서 이 학교에 온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여기에 제가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라거나 뭐 MBA 박사 출신이거나 우리나라 이미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계신 분들도 오세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아주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어떤 격의를 떠나서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령 비중이 40, 50대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뭐 평균 연령 44세다. 학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는 조금 더 연령이 높고 뭐 예를 들면 언어치료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그런 학과는 또 연령이 좀 낮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서는 40대를 다 넘었고요. 50대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왔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높이 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 많이 우리가 어떤 목적,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일방적으로 교수자가 강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저런 다양한 경험과 기술과 가치와 관심과 꿈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무심코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관심들이 있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저의 관심사를 보여드렸죠. 저는 인간 인생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날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관심에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다양한 근데 그 관심은 불안감일 수도 있어요. 꿈일 수도 있고 무언가 너무 불안해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이브하게는 정말 난 돈이 관심이 있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운동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뭐 김종국 같은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으로서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어떤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만의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더 그렸을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신 성인 학습자들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셨을까 생각하면서 무심하게 적었습니다. 머리를 비우면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과에 영화 감독이 오신 적도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신데 그런 분들이 무언가에 하나 꽂혀가지고 지금 다시 대학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한민족은 노래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에 또 저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주 정말로 상대방이 듣기에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무슨 부동산도 있고요. 또 음식에 관심 있는 것, 여행. 그냥 그게 상담이라는 게 아니지만
뭔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심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하염없이 대화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소소한 어떤 여러분들의 소소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시작을 해서, 아니면 소소한 경험으로 시작을 해서, 일상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의미 있게 되는 그 지점에 원광 디지털 대학교가 있는 거죠. 학교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되고 나의 미래의 내 남은 인생에 이게 어쩌면 나의 동반자가 되게끔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제가 이제 아주 소소한 것만 얘기했는데 너무 일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편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부에서 전공했던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뭘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형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의 DNA에는 어떤 피가 흐르는지.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바로 일반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원 안 갔고요. 그런데 무심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나의 미래 희망?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적었죠? 그거를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 몰랐어요. 거기에 제가 칼럼니스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문에 무슨 기고하는 사람, 이렇게, 그때는 제가 그 용어를 몰랐겠죠. 칼럼니스트라는 표현은 이후에 고등학교 때 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싫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대학 교수라고. 저는 생각도 하기 싫었고, 그렇게까지 저는 성실한 모범생이긴 했어요. 아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착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집안의 부모님들이 나를 대학원까지 보내주실까? 내가 괜히 지레 나의 미래를 잘라버리고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버님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거기다가 대학 교수라고 적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문에다가 사주라는 거로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칼럼니스트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팝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팝송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으니까 팝송을 분석을 하고 싶어요. 내가 글쟁이는 아니에요. 저는 글을 못 쓰는데 팝송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연하게 나는 팝송 칼럼니스트가 안 되고 사주 칼럼니스트가 됐어요. 제가 저의 커리어 중에 한 단편인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기에 단초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초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그거를 반추해 보시고요. 회상해 보시고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인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또 낭만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실용적인 니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발전을 이제 이루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2년 자료인데요. 학교는 이런 거를 제공할 겁니다. 업스킬이라는 게 있고 리스킬이라는 거 있고 크로스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킬은 기술이라는 뜻이고요. 업은 향상시킨다는 뜻이죠. 리는 다시 기술을 다시 재교육한다라는 뜻이고요. 크로스는 여러 가지를 섞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엇을 제공하느냐?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위해서 그 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킬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크로스 스킬은 교차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탁과의 어떤 과목을 듣고요. 탁과랑 연계된 그런 특강의 기회가 있으면 가서 들으시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요. 다른 학과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관심 있게 이제는 모든 커리큘럼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교육혁신센터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계속 제공을 할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어가 보시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합된 기술 훈련,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데이터 축적하고, 여기 이제 AI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력, 내가 해왔던 이력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고, 우리 집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에 항상 그 길을 가면서 그거를 봐왔지. 그리고 나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행복했어. 그러고 지나고 보니 내가 지금 이런 건데 혹시 그거랑 관련된 건 아닐까? 끊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양한 힌트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자율학습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 뭐 예전에 뭐 환갑이라고 그러면 되게 과거에는 뭐 하나의 막을 닫는 듯한, 근데 이제는 하나의 막을 여는 시간이에요. 환갑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끝난 게 아니라 환갑으로 그냥 2라운드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3라운드가 또 있어요. 불행하죠. 걱정이에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은데 이제 그거 아니에요. 2라운드, 3라운드를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행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신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흰머리가 어느 부분에 왕창 나 있어요. 그리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옷을 입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자주 못 나올 때는 제 서재로 출근해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나올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 공부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인 학습자로서 행복한 뭔가 단초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배움의 기쁨이고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환경이 있죠. 우리 학교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있고, 여러분들은 학생이라는 하나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와 지금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와 컨텐츠와 교수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수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매핑을 해보세요.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런 아까 제가 레시피라는 표현도 썼고, 한번 약도를 그려보세요. 나는 어떤 길을, 내 인생에 이제 무엇을 가감을 해서 무엇 필요한 거는 어디서 어떻게 받고, 이거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거는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고, 그런 지도를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사례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주로 저 같은 사람은 요거 보면 사주부터 보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사주가 어떻게 돼서 저랬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 사주를 본 적도 있는데 한번 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의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력서라고 그러면 뭐 몇 살 때 뭐 회사에서 뭘 발명했고, 대학의 졸업은 무엇이고, 어느 회사를 통해서.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력은 어떻게 살아왔는가요? 단순하게 보니까 어려서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고, 공상과학 소설을 읽었고, 비디오 게임을 그렇게 했대요.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 아주 좋은 대학에 갔는데 중퇴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전공이 어때요? 경제학 했고, 물리학 했고, 재료과학 했고.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대학교 때 공부한 거를 학위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다 써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부가 있다면, 또 학부가 없다면 없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뭔지 한번 보세요. 그거 써먹어야죠. 내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 보통 아니에요. 저도 내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솔직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봐. 이 자리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솔직히 학우님들이 질문하면 많이 털어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어요.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 이게 되게 사람이 운명과 같이 어떤 회사에서 어느 부서에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대우라는 회사에 그때 대졸려 직원 공채가 있어가지고 그 공채를 보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가 처음에 발령을 받았다고 그러죠. 발령받은 부서가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상투였고요. 나쁘게 말하면 하락기를 할 때 하락기 바로 직전에 제가 섬유 부서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섬유 쪽으로 흘러갔어요. 나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런데 섬유 부서에서 이런 자재를 담당을 했어요. 자재. 그런데 이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로 철없이 그냥 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부하면 부모님에게 그 효도를 못할까 봐 그렇게 효자도 아니었는데 효녀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냥 좀 쉬운 길을 선택을 해서 가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직장을 했는데 그 제가 섬유 자재를 하면서 그 대우 빌딩 같은 빌딩에 있던 청바지 만드는 회사 있죠. 리바이스의 한국 지사가 그 빌딩에 있었어요. 저는 3층에 근무를 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리바이스가 17층인가? 근데 오다 가다 아마 그 회사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지 저에게 오파를 했어요. 와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외국인 회사에 여자가 취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일단은 우리는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 날 근무를 안 했고 왠지 정시 퇴근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갔어요. 좋게 말하면 스카우트고 뭐 하여튼 제 직업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외국인 회사에서 저의 영어 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해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는 사주팔자를 읽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저의 과거 경험 너무나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킬까? 그거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이거는 그냥 럭이에요. 럭. 내가 노력도 했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행운이 온 거는 제가 맡았던 팀이 미국에 있는 카운터파트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덩달아서 잘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회사에 홍콩계 회사로 스카웃돼서 거기서 제가 부사장이 됐어요.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건 아닌가 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옷이 나한테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의류였고 해외로 가면서 이게 패션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패셔너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떤 일을 잘했느냐?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그걸 봤어요. 젊은 패션 디자이너가 사장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나는 인정받지만 여기에는 뭔가 내가 한계가 있겠다. 근데 내가 아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이렇게 섬유 의류를 했으니까 이렇게 면사를 보면 이거는 20수네.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면사 30수네. 딱 보고 아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 카운터파트가 나는 네가 하는 말이면 다 믿어. 너는 정말로 전문가야.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무언가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오가나이즈 조직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그거를 끝까지 정리하는 그런 능력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취라거나 승진이라거나 그런 게 불행했어요. 그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제가 부사장이 됐을 때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주 명리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야 될 길로 걷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행을 겪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네가 왜 불행해 하는데 난 너무너무 불행해.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 보통 이혼이라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부부관계도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뭔가 운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 글자가 왜 그럴까? 왜 이 글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글자를 실오라기 하나 보듯이 분석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아니면 나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론 머스크 하다가 조금 빨리 제 얘기로 갔는데, 뭔가 자기의 살아왔던 20년의 인생, 30년의 인생, 40년의 인생, 어쩌면 50년의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학교를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왜 학교를 활용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일상일 수도 있어요. 그 일상이 의미 있는 컨텐츠로 만드는데 학교의 제도권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언가를 제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여를 해주세요.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 봉준호 감독이에요. 전 놀랬어요. 이 예술가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영화 감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상 같은 걸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미장센이라고 그러죠. 영화의 화면에 어떤 미술 장치?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 사람까지는 못 되지만 나도 열심히 나의 능력이 뭔가를 발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제간 융합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계속 롤링스톤이에요. 저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인데 저는 너무나도 열심히 그 돌이 뭔가 기물이 되기 위해서 계속 저를 굴렸어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저의 가진 경험으로 내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동양의 사주 명리를 영어로 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핀잔도 들어가면서 이 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책을 쓰고 코리아 타임즈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나 책 썼는데 영어로 내가 사주에 대해서 칼럼을 쓸 테니 내 글을 실어줘. 보통은 이런 거 보내는 그 투고자들이 많대요. 보통은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운명과 같이 그 당시에 편집국장이 사주명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명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 글을 쓰겠다고 그래도 그냥 대부분은 직원선에서 다 잘리거나 그런데, 그날 우연히 편집국장이 나의 제안을 읽었어요. 그분과 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그분, 제가 코리아 타임즈에 칼럼을 쓴 게 2006년도부터 썼으니까 지금 한 15년은 거의 된 것 같아요. 15년 넘었네요. 칭찬하세요. 역사상 이렇게 길게 칼럼을 쓴 사람은, 저는 이제 영어를 자넷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넷 칼럼니스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칼럼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돌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렇게 굴르는 돈이야. 나를 좀 봐줘. 이렇게 전 세계가 나를 봐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니까 어디서 연락이 왔느냐. 여기 그 저널 오브 스피리추얼리티 앤드 파라노멀 스터디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초현실적인 현상에 대해서 글을 쓰는 저널이에요. 학회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그냥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쓸게.
그리고 또 열심히 써서 보낸 거예요. 열심히 해요, 저는. 돈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써요. 그 뭐 언젠가는 누군가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알겠지. 그리고 저 하와이에 있는 학회예요. 하와이에 있는 학회에다가 제가 기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세월이 가서 2014년도에 제 막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제가 완전히 손 놓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학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대학원 간 거예요. 그게 50살이 넘어서 대학원 갔어요. 그리고 주역과 과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 3, 4년 공부를 해서요. 그 다음에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학 문화인류학적인 연구 계속 이제 논문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그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열심히 논문 발표하고 뭐 관련된 분야를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리학과 사회학, 경영학, 그다음에 예술학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멕시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는 중국에서 풍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네가 쓴 칼럼을 봤다.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다. 빅터라는 사람이에요. 왔는데 자기 친구를 소개를 했어요. 자기 친구는 크리스티나라는 자기 친구는 스페인에서 예술가래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림과 주역을 융합을 해서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책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화가를 가지고 또 자기의 연구한 분야를 하는 거예요. 2019년도인가 파비오라는 예술가인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파비오라는 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주제를 사주로 하고 싶다. 너의 칼럼을 읽었다. 제가 10년 동안 했던 일이 어디선가 이 세상에 지구 어디선가 누군가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안내장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데 어떤 주제인데 한국에 사주를 하는 자넷 신이라는 저의 이제 영어 이름이죠. 그 사람과 어떠한 일을 가지고 이러한 설치물을 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 이런 안내문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이후로도 저와 계속 작업을 했고요. 여기 조금 더 확대된 그림이고요. 작업을 했고 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작업을 했고 2018년, 2019년도에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가 한국에 못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뭐 사주 정보, 컴퓨터 데이터, 그다음에 AI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거를 사주 데이터랑 이렇게 접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에게 사주라는 아이디어를 줬고요. 작품을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힘을 빌리시면 돼요. 관심이 있으면 누군가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파비오의 뒷모습이고요. 실제로 작품은 이렇고요. 이 작품에다가 손을 대면 이 작품에서 사주 통변이 나와요. 근데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요. 하지만 예술이에요. 하는 거고 나는 행복하게 했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전시한 거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뉴욕 증시 이름이 뭐죠? 뉴욕의 나스닥 상장사들의 점성술 차트를 만든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걸 했다고 사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접니다. 이 사람은 저고. 이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더티 댄싱의 영화 감독을 했고요. 더티 댄싱이랑 아주 옛날 영화죠. 이 사람 1960년도생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미국 SNL 제작에도 참석을 한 사람인데요. 풍수 마스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샤이고요. 한국 이름으로 영주인데요.
제가 이제 수업에도 초청을 해서 했어요. 이 굉장히 많은 이 영화 산업과의 융합들이 또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더 이코노미스트 한국 지사장인데요. 한국의 역학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와 인터뷰를 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저의 제자예요. 조셉인데요. 경영학자예요. 그래서 조셉이 사주를 공부해서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 올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다가 올해 와서 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렇게 사주라는 동양의 어떤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사업에다가 적용하겠다라는 거를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사주 배운 것을 경영학에다가 접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오행 차트인데요. 오행이 있으면 마케팅, 비용 구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행에 나와 같은 오행 그게 주주고요. 그다음에 내가 생하는 오행은 마케팅 광고가 되고요. 이게 이제 재물 오행이거든요. 재물 오행으로 재무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성이라는 건데 이 관성으로 브랜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인성이라는 건데 이걸로 비전이라거나 미션이라거나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주 자기 아이디어로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칭찬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행들 사이의 균형과 조화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한다. 이게 이 사람의 연구 과제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건축에도 적용을 하고 자기개발, 사업 경영, 의학, 운동무예에다가 다 적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떤 모토를 달아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상으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 좀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